15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 일본인이 감탄한 지하철. 사토 히로시는 인천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62세의 그는 JR 철도에서 30년간 근무한 베테랑 엔지니어였다. 일본 철도 기술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였기에 은퇴 후 첫 해외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도 사실 약간의 도전 정신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이라는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15년 전 출장으로 잠깐 들렀던 서울은 그저 붐비고 혼잡한 아시아의 한 대도시에 불과했다. 당시만 해도 지하철역은 낡고 어두웠고 사람들은 질서 없이 밀고 들어갔다. 그런 기억 때문에 이번 여행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히로시였다. 그러나 공항철도에 몸을 맡기는 순간부터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열차 내부 정확한 안내방송,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히로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평생을 철도와 함께 살아온 한 남자의 순수한 설렘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앞으로 며칠간 자신이 경험하게 될 충격과 감동이 얼마나 클지를. 공항철도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히로시는 이미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곳은 15년 전의 그 서울이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도시, 완전히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여행 가방을 끌며 지하철 환승 통로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어느새 기대감이 가득했다. 평생 일본 철도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 그 신념이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 내려선 히로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플랫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벽, 바로 스크린도어였다. 물론 일본에서도 스크린도어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설치된 것은 처음이었다. 도쿄에서는 아직도 일부 구간에서만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 전 노선에 완벽하게 구축된 곳은 드물었다. 히로시는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난 30년간 JR에서 근무하면서 그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바로 선로 추락 사고였다. 매년 수십 명의 승객이 실수나 사고로 선로에 떨어져 목숨을 잃었고 그때마다 그는 기술자로서 무력감을 느꼈다. 기술로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왜 막지 못할까? 라는 자책감이 항상 그를 괴롭혔다.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는 이미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것이다. 열차가 들어오면 정확히 맞춰서 문이 열리고 승객들은 안전하게 승하차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스크린도어 덕분에 지하철역의 온도 조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소음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였다. 이건 단순한 장치가 아니야. 히로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의 철학이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안전한 철도 시스템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으로서 약간의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감탄과 존경의 마음이 더 컸다. 기술자의 양심으로 그는 이 혁신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히로시가 서울 지하철에서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바로 청결함이었다. 도쿄의 지하철역을 떠올려보면 오래된 역사에서 나는 특유의 퀴퀴한 냄새, 습기로 인한 끈적한 공기, 그리고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들이 생각났다. 물론 일본도 청결하다고 자부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역은 차원이 달랐다.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벽면은 마치 방금 청소를 마친 듯 깨끗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기의 질이었다. 지하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공기가 맑고 상쾌했다. 히로시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서울 지하철은 첨단 공기청정 시스템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도입해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15년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히로시는 2009년 출장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만 해도 서울 지하철은 낡고 어두웠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마치 거대한 쇼핑몰이나 현대적인 사무빌딩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형광등 대신 LED 조명이 역사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며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히로시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도,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히로시는 깨달았다. 한국은 꾸준히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구나.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나라는 멈춰 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다. 7월의 무더운 서울, 지상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한여름이었다. 히로시는 땀을 흘리며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열차 안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그를 반겼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양냉방차라는 표시였다. 일본에서도 여성 전용차나 우선석 같은 배려 시설은 있었지만 냉방 강도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은 처음 봤다. 히로시는 호기심에 양냉방차에 탔다가 다시 일반 칸으로 옮겨가며 차이를 체험해봤다. 미묘하지만 확실한 온도 차이가 있었고, 승객들은 자신의 체감 온도에 맞춰 자유롭게 칸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야. 히로시는 감탄했다. 도쿄에서는 여름철 지하철 냉방으로 인한 전력 소비가 항상 문제였다. 너무 강하게 틀면 전기료가 부담스럽고 약하게 틀면 승객들이 불평했다. 그런데 서울은 이 문제를 매우 현명하게 해결했다. 승객에게 선택권을 주되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도 높인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런 시스템 도입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수백억 원의 전기료를 절약하고 있다고 했다. 히로시는 일본의 철도 회사들을 떠올렸다. 우리는 전기 낭비에 너무 무감각했어. 그는 자성했다. 한국은 효율과 친환경, 그리고 승객 편의를 모두 잡았구나. 지하철에서 내리며 히로시는 한국인들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혁신이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깨달음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히로시가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감명받은 것은 바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편리함이었다. 첫날부터 그는 티머니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를 자유자재로 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일본도 교통카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자부했지만 서울만큼 환승이 자유롭고 간편하지는 않았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면 곳곳에 설치된 LCD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열차 운행 정보를 알려줬다. 몇 분 후에 열차가 도착하는지, 혼잡도는 어느 정도인지, 심지어 열차 각 칸의 혼잡 상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히로시는 이런 정보 시스템에 감탄했다. 도쿄나 오사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무료 와이파이도 인상적이었다.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열차 안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히로시는 스마트폰으로 서울 지하철 앱을 내려받아 사용해봤다.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고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제공하며 심지어 목적지 주변의 맛집까지 추천해줬다. 이건 단순한 교통 앱이 아니라 종합생활 서비스야. 환승 시스템도 놀라웠다. 복잡한 서울 지하철망에서 어디로 가든 대부분 한 번의 환승으로 도달할 수 있었고, 환승 통로는 잘 설계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다. 화장실은 모든 역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당연히 무료였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승객들의 질서였다. 지하철이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양쪽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승객을 먼저 기다렸다. 그리고 차례차례 질서정연하게 탔다. 15년 전에 밀고 들어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히로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며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야. 하나의 거대한 문화 시스템이구나. 기술과 시설의 발전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다. 히로시는 명동역에서 2호선을 기다리며 복잡한 마음에 빠졌다.
평생을 일본 철도의 우수성을 믿으며 살아온 그였는데 서울에서의 며칠이 그 신념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었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면에서 서울 지하철이 도쿄보다 앞서 있었다. 도쿄 지하철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우선 요금이 비쌌다. 서울은 기본 요금이 1,500원 정도인데 도쿄는 그 2배가 넘었다. 환승도 복잡했다. JR, 도쿄메트로, 도에이 지하철 등 여러 회사가 나뉘어 운영하다 보니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했고 환승 통로도 길고 복잡했다. 특히 신주쿠나 이케부쿠로 같은 대형역은 미로 같아서 일본인인 자신도 가끔 헷갈릴 정도였다. 혼잡도도 문제였다. 아침 출근 시간에 야마노테선은 정말 지옥이었다. 역무원이 밀어 넣어야 할 정도로 붐볐고 사람들은 서로 짓눌려가며 출근했다. 그런데 서울은 그 정도로 혼잡하지 않았다. 배차 간격이 촘촘하고 여러 노선이 잘 분산되어 있어서 특정 구간에 승객이 몰리는 일이 적었다.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지연이었다. 일본 철도는 정시성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자잘한 지연이 자주 발생했다. 인명사고, 신호장애, 기상 악화 등으로 예정보다 늦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히로시가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지연을 경험하지 못했다. 솔직히 한국의 시스템이 일본보다 앞서 있어. 히로시는 마침내 인정했다. 일본인으로서 약간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기술자의 양심으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런 발전된 시스템을 보며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술자의 자세라고 그는 생각했다. 히로시의 서울 체험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GTX GREAT TRAIN 익스프레스 공사 현장을 목격했을 때였다. 삼성역 근처에서 거대한 공사 현장을 보게 된 그는 호기심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다.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급 행철도가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계획이었다. 히로시는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야. 수도권의 시간을 바꾸는 혁명이구나. 일본에서도 수도권 확장 철도 계획은 여러 차례 논의됐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예산 문제,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거나 지연됐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 추진력과 실행력에 히로시는 혀를 내둘렀다. GTX A 노선을 보며 그는 한국인들의 비전과 의지에 감탄했다. 단순히 교통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 대역사였다. 파주나 일산, 인천에 살아도 강남으로 출근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교통비 절약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캐나다와 미국은 수십 년째 고속철도 하나 완공 못하고 있는데 히로시는 북미의 답답한 현실을 떠올렸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신간센 이후로는 획기적인 교통혁신이 없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KTX로 전국을 이 시간대로 연결한 데 이어 이제 수도권마저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웅장한 비전 앞에서 히로시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새삼 깨달았다. 여행의 마지막 밤, 히로시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한강 너머로 빛나는 마천루들, 그 사이로 지나가는 지하철의 불빛들이 마치 도시의 혈관처럼 느껴졌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스크린도어, 깨끗한 역사, 완벽한 냉방 시스템, 편리한 교통카드, 친절한 안내 서비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GTX. 히로시는 깨달았다. 자신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교통시설의 발전이 아니었다. 한 나라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나는 철도 엔지니어로 평생을 살았지만 오늘 서울에서 진정한 미래 교통을 보았다. 히로시는 혼자 중얼거렸다.
일본인으로서 약간의 질투심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감동이 더 컸다. 한국이 이룬 성취는 아시아 전체의 자랑이자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였다. 한강 위를 지나가는 지하철을 바라보며 히로시는 생각했다. 저 안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연인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다. 히로시는 서울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편애, 그리고 국가의 혁신 정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발전을 멈추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히로시의 마음속에는 서울에서의 감동이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한국은 진정한 세계 교통 선진국이며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훌륭한 사례라고. 그 사실을 일본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